방금 이제 소개받은 언어세상의 교육연구원 박희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탄교육과 함께 주제를 정한 게 리더스를 읽고 거침없이 말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리더스 하면 어떤 부분을 떠올리시게 되세요? 그냥 책을 읽어야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책 안에는 뭐 책의 종류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리딩의 목적을 좀 달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챕터북도 여러 종류의 챕터북이 있는데 챕터북 중에서도 마빈 레드포스트 같은 이런 챕터북은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살펴봤더니 특징이 있어요. 다른 책하고는 좀 다르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말하기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딩과 스피킹을 어떻게 연결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잘 그리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리더스를 읽고 거침없이 말하기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통 이제 강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됐죠. 그 1시간 반 안에는 이제 강의의 흐름을 어떻게 내용을 잡아갈 것인지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으시다가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생각나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중간에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또 제가 준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을 함께 제가 답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질문을 안 했지만 다른 분이 질문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동감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 질문을 듣고 또 다른 질문이 생각날 수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꼭 체크해 놨다가 마지막에 같이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통 한 12시에 끝나게 되는데요. 50분, 55분에 마치고 질문을 갖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마빈 레드포스트와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강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영어책 왜 읽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책을 읽을 때 영어책을 읽는 목적을 상당히 어떻게 갖기 때문에요? 굉장히 좁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책을 읽으면서 그 효율성을 다 얻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책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한정돼 있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만 쓰고 있어서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많이 못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왜 읽을까를 목적을 다 체크해 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어 독서에 5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필수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필수 요소들이 하나하나 사실 소개가 되지만 그 하나하나가 스킬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영어를 말함으로써 그 랭귀지 안에 다 어떻게 해요? 같이 연관돼서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저희는 어떻게 보려고 해요? 그거를 하나씩 끊어서 보려고 하니까 그걸 연결고리를 못 짓고 있어서 영어의 말하기 부분은 또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리딩은 또 따로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사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깨트리는 부분에서 영어 독서의 5가지 필수 요소를 알아보고 그걸 저희가 뭐와 함께 연결해 보냐면 리딩과 스피킹을 함께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을 때도 사실 vocabulary가 필요하고요. 사실 말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vocabulary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vocabulary 실력을 높여보자라는 부분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더스 안에 숨어있는 스피킹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뒷부분에 가서는 저희의 오늘 강연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리딩과 라이팅을 함께 하자라는 부분이어서 reading and speaking, writing이 아니라 speaking이죠. reading and speaking go together. 제가 요즘에 reading and writing go together 이라는 커넥션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reading and speaking go together 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봤던 이제 마빈 레드퍼스트 챕터북을 하나 골라서 그 부분에서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티치 앤 모델 수업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어 책 왜 읽을까요?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 책 왜 읽을까요? 에? 왜 읽을까요? 영어 책? 에? 아, 영어 잘하려고. 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냥 영어 잘하기 위해서 그냥 영어 책을 읽는다. 너무 포괄적이죠. 그죠? 이제 영어 책을 읽는 데는 굉장히 목적들이 세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 책 왜 읽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read for practice. 뭔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뭘 연습할까요, 아이들이? 말하는 연습, 읽는 연습을 하죠.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는 걸 무엇을 통해서 배웠어요? 파닉스를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알파벳들이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음소 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phonemic awareness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워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들고 얼만큼 잘 읽어낼 수 있는지 practice, 연습하는 부분에서 책을 읽혀주세요. 그죠? 가장 처음 책을 읽는 부분에서의 첫 번째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Read for building vocabulary. 어휘를 늘리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책을 읽죠. 세 번째는 read for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어요. 그죠? 특히 정보를 얻는다면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이런 리딩을 하고 있어요. 어떤 리딩 하고 있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혀주고 계시죠? 어떤 책을 읽혀주세요? non-fiction 책을 읽혀주죠. 그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로 non-fiction 책을 읽혀주세요? 다른 영역에 대한 부분이죠. science, social study, 아니면 음악, music, 아니면 math, 또 다른 것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geography,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information을 얻기 위해서도 reading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요? read for learning.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read for pleasure.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리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는 목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처음 책을 아이들이 읽을 때, 그 다음 단계 읽을 때, 그 다음 단계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한 리딩, 그 다음에 뭔가 배우기 위한 리딩, 조금씩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근데 저희 나라는 리딩을 할 때 방법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고정돼 있어요. 하나로. 선생님들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걸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리딩의 방법 중에서도 뭘 찾아보냐면 리딩과 스피킹을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강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책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읽어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음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독서에 5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phonemic awareness. 그죠? 책을 읽거나 아니면 단어를 읽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소리를 알아야죠. 그죠? 각 알파벳이 무슨 소리를 나는지. 근데 phonemic awareness 첫 번째 단계는 뭘 하냐면 아이들이 바로 책을 통해서 소리를 익히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in spoken language. 듣는 말 중에서 어떻게 들리는가. apple 하면은 애플 들어봐. 애플에서 첫 번째 소리가 어떻게 들려? 이런 소리 들리는 것 같아 하고 들어봐 하고 A, 에 하고 얘기해주고 다시 애플 얘기하는 거. 그럼 아이들이 들어보고 아 맞아 에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듣는 게 phonemic awareness예요. in spoken language 듣는 걸로 해서 아이들이 알파벳 레터를 보고 소리를 들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들이 어떻게 다시 다 각각 알파벳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하나씩 배워나가게 되죠. 마치 스피킹하고 리딩하고는 먼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말할 때 그죠?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소리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phonemic awareness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이제 phonics로 넘어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들이 이 소리들이 각각의 알파벳들이 모여서 단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onset rhyme이라고 해요. 흔히 많이 하고 있는 그, at, cat 이렇게 하는 게 바로 word blend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단어의 구조를 보고 또 word building이라는 것도 해요. 항상 우리가 rhyme을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좀 더 긴 단어를 만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음절, 실라블을 통해서 단어들이 막 쪼개지죠.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실라블을 들을 줄 알고 들은 실라블 가지고 아이들이 elephant을 spell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듣는 거, spell하는 거, 말하는 거가 계속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fluency, 요즘 많이 좀 들어보셨죠? 그죠? 예전에는 reading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phonics. 그래, phonics 가르쳐야 돼. 이런 추세였어요. 왜냐하면 영어책을 이제 처음 읽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사실 영어책을 읽지는 못했기 때문에 못 읽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phonics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젠 phonics를 넘어서서 아이들의 전체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영어 레벨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잘하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상당히 사실 많아요. 주위를 돌아다 보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어를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유창하게 하자라는 부분이어서 책을 읽혔어요. phonics를 배우고 책을 읽혔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는 단어는 읽어내고 모르는 단어는 머뭇머뭇 틀리기도 하니까 센텐스가 어떻게 되죠? 끊어져요. 그러면 그게 유창하게 읽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fluency라는 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fluency를 체크할 땐 첫 번째 accuracy, 정확성을 보고요. 두 번째는 speed도 봐요. 얼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내냐. 근데 그러면은 주로 fluency를 체크할 때는요. 이렇게 한 paragraph를 주고요. 아니면 한 페이지를 주고 선생님들이 초시계를 들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읽어내는 거 그리고 얼마만큼 틀리는지를 글자들이 라인과 그 between 라인 사이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틀리는 걸 선생님들이 다 옆에서 체크해요. 그러면 그거 그냥 잘 읽는 걸로 끝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죠. fluency는 소리 내어서 읽는 것도 기본을 이루지만 뭐로 가기 위해서 의미를 알기 위한 단계의 중간 단계예요. 그럼 아이들이 읽어내면서 직독직해를 어떻게 하냐? 바로 with expression. 충분한 적극적인 리딩을 해야 돼. 그냥 모노톤으로 He lives in Washington DC and he is 9 years old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죠?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고 만약에 읽는 동안에 뭐가 나와요? Direct speech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직접 화법이 나와서 묻는 게 나오면 그것도 그냥 모노톤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asking sentence로 물어보는 듯하게 유창하게 다양한 익스프레션을 써서 적극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이 읽을 때 어떻게 읽냐? 끊어서 읽기를 제대로 하냐라는 거죠. 이 끊어 읽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스피킹까지 연결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끊어 읽기라는 거는 뭘 통해서 기본 의미를 이루는 것들을 쪼개서 읽거든요. 그죠? 대부분 주어에서 끊어서 읽고 동사 앞에서 끊어서 읽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chapters 하면은 책 고를 때 그냥 책만 있는 거 고르세요? 아니면 CD 있는 거 고르세요? CD 있는 거 함께 고르시죠. 그죠? 앞으로의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 영어책을 읽는다 하는 친구는 CD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한 페이지를 예를 드세요. 그래서 이 들려지는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가 책을 읽어주는 거에서 어디를 끊어 읽는지를 표시를 하고요. 그거를 들을 때 한번 표시를 하고 나중에 다시 그걸 지워버리고 복사를 하든가 그다음에 본인이 읽으면서 끊어 읽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본 바탕이 돼야 나중에 스피킹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끊어서 스피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말을 잘한다는 거는 이런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어, 독서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fluency가 듣고 읽고 그리고 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말하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젠 간단하게 conversation 하는 아이들 conversation 하는 영어를 영어 잘한다고 얘기해요? 누구나
뭐 물 주세요 아니면 이거 얼마예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진짜 영어를 말하기를 잘한다 요즘에 하는 게 뭐예요? speech. 나 이렇게 나와서 presentation, speech 할 수 있죠. 5분 speech, 10분 speech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의 시대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speech 할 때 기본 요소가 뭐겠어요? 제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끊어 읽어서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reading을 그냥 이렇게 알아. Phonemic awareness 중요한 거 알고 근데 그게 뭐 스피킹하고 왜 연결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플루언시의 역할이 스피킹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부분이어서 이따가 그게 정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의미의 단위로 끊어서 말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루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죠? 막히게 되죠. vocabulary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reading을 하면서도 vocabulary를 익히지만 그 vocabulary를 버리지 말고 어떻게 가져가자? 스피킹으로 가져가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vocabulary를 어떻게 다룰 건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comprehension이에요. 그죠? 읽을 때도 comprehension 하지만 뭐 할 때도 comprehension 해요. 우리가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들을 때도 그죠? comprehend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상대방을 뭐 시켜야 돼요?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는 그 말하기의 패턴들이 어디에 들어있냐? 바로 책에 들어있어요.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모든 패턴들이 책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뽑아내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comprehension 하면 쉽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해했다. 뭘로 체크해요? comprehension question을 주죠. 그죠? 그거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comprehension question, answer the question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직접 question을 만들어 봐야 돼요. generate question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들이 궁금한 거, 이 책을 통해서 궁금한 question을 만들어 봐. 해서 아이들이 만들고 근데 답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실 책 안에 들어있어요. 그 answer를 그럼 그 책 안에서 다시 찾아가 보자. 역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answer를 찾아서 몇 페이지에 어디에 그 answer이 들어있더라. 그러면서 answer를 다는 거죠. 그래서 question I have, 내가 갖고 있는 question을 만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answer를 책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answer the question 이런 부분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스피킹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reading과 스피킹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5가지 필수 요소를 들어보면서 어떠세요?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못 찾아서 못하고 있는 거죠. 몰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5가지 필수 요소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바로 reading and writing connection을 덧붙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reading and writing connection, 스피킹하고 왜 상관이 있냐? 요즘 아이들은 writing을 무슨 writing을 많이 하냐면 speech writing도 많이 해요. 고학년들은. 앞에 나와서 발표할 것들을 writing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부터는 그죠? speaking과 writing 도 많이 연관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reading, writing 다음에 바로 뭐예요? 또 다시 speaking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박스를 하나 넣어놨어요. 질문을 던졌어요. Speaking in reading? Speaking in reading 안에 들어있나요? 그런 거 같으세요? 예,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럼 네, speaking in reading 예, 강조되고 있죠. 많이 들어있어요. 다음에 책을 그러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reading을 통해서 이제는 speaking 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드시죠?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스피킹이 좀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도 사실 해놨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했어요. 네. 무엇을 언제 읽어야 하나 해서 in grade 1 to 3
그래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런 책들을 읽혀주세요 라는 게 이제 북미권의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책을 두루두루 다 읽어야 된대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픽션만 읽어도 안 되고 non-fiction만 읽어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이 안 읽는 부분이 첫 번째 이거예요. 뭐예요? poetry 많이 안 읽고 있어요. 근데 poetry 많이 읽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poetry, folk tales, picture books 많이 읽죠. 이거는. 그 다음에 alphabet book도 있고요. counting book도 있어요. 숫자를 세는 pattern book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예요? chapter books 읽어야 돼요. 2학년, 3학년 되면. 그리고 stories such as adventure stories. 해서 클래식만 읽으라고 하면 안 되고요. 또 재미난 이렇게 어드벤처 모험이 가득한 책도 읽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humor, 그 다음에 children's classic도 읽혀주시고요. and non-fiction도 읽혀주세요 라는 부분이어서, 예를 들었죠. biography. 우리가 전기,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는 전기도 예를 들어서 읽혀주세요 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 스피킹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챕터 북이에요. 아니면은 stories such as adventure story, adventure 모험을 담고 있는 스토리. 요런 책들이 상당히 스피킹을 많이 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좀 뒤에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챕터북을 읽으면 스토리도 이해를 하지만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스피킹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뭔가 스피킹을 하려면 또 리딩을, 책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vocabulary, 어휘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vocabulary 실력을 높이자. 리딩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부분에서도 그래요. 스피킹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vocabulary 어떻게 실력을 높였어요? 라고 선생님들에게 제가 선생님 강연들도 많이 하거든요. 티처 트레이닝도 물어봐요. 이게 책을 학원에서 읽히시죠. 챕터북도 그렇고 어떤 책 읽히세요? 그럼 매직 트리 하우스 많이 읽혀요. 그리고 무슨 책, non-fiction 중에서는 four corners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vocabulary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가르치세요? 라고 했을 때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쓰기인데 그 단어를 골라내서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단어. 뽑는 기준이 new words. 그죠? 그거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뽑아주고 아이들한테 뭐 하게끔 해요? 외워와라. 그리고 외울 때 뭘 해라? 10번씩 써라, 20번씩 써라. 하니까 아이들이 vocabulary 실력이 어때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죠? 별로 안 나아지죠? 그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너무 기본적인 걸 가지고 vocabulary 실력을 쌓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나아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vocabulary 실력을 reading과 speaking에 쌓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를 나눴어요? 우리가 reading의 장르도 fiction과 non-fiction을 나눴듯이 vocabulary도 fiction과 non-fiction을 나눠요. 일단. 그래서 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르가 다르면 나오는 단어들도 어떻게 해요? 영역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은 new words 방법으로 단어들을 뽑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것도 이건 것 같고 저것도 저건 것 같고, 아이들도 이제 구분이 안 서고 선생님들도 가르칠 때 좀 더 효과적인 티칭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fiction과 non-fiction을 나누세요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먼저 픽션을 들여다볼까요? 픽션에서 vocabulary를 뽑을 때 이렇게 뽑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 다 new vocabulary나 아니면 꼭 알아야 할 words you have to know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vocabulary도 이 안에 있고 꼭 알아야 할 단어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로 나눕니다. 픽션은. 첫 번째, 뭐를 나눠요? important words, 가장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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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왜 가장 중요할까요?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스토리 라인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라는 게 바로 important words에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keywords라고 많이 만나보셨죠. 그죠? 아니면 story words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스토리를 이해할 때 꼭 필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먼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를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useful words. 알아두면 뭐하다? 유용하다. 알아두면 유용하다라는 게 story words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useful words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다른 책에도 또 나오고 또 다른 책을 읽어도 또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알아두면 계속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빈출 단어라고 그러죠. 그죠? high frequency words가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자주 나올 법한 단어들. 학년마다 달라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그런 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야 될 게 바로 difficult words. 좀 단어가 어려워요. academic words라고도 하죠. 좀 어려운 단어들을 마지막에.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multiple meaning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뭐 meaning이 그냥 간단하게 first meaning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죠? secondary meaning으로 넘어가고 또 뭐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챕터 북 하나를 읽히더라도 reading을 위해서 speaking을 위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vocabulary를 나눠서 뽑아 주셔야 돼요.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필요한 important words가 먼저 vocabulary list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면 유용한 단어들을 뽑아주시고요. 마지막에 좀 이 책에서 나왔는데 어려운 단어지라는 걸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뽑힌 단어들의 리스트를 1부터 20를 봤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훨씬 더 잘 정리되고 그죠? 그걸 word 리스트 아니면 vocabulary 리스트를 보고 리딩을 한 아이들 어떠세요? 미닝이 빨리 전달되겠죠. 가장 중요한 단어 useful 그 다음에 difficult word 이 순서대로 뽑아서 그걸 리딩에 또 그렇게 쓰시고 스피킹 할 때도 이걸 그대로 그렇게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책을 읽었다면 그런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useful words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어렵지만 difficult words도 speaking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non-fiction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첫 번째가 가르쳐야 되는 게 general words. 반대로 fiction은 우리가 쉬운 단어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보다는 쉬운 단어들의 분포도가 상당히 넓어요. 근데 non-fiction에 들어가면 그죠? 어려운 단어들의 분포도가 상당히 많이 커져요. 그래서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한테 쉽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가 general words,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everyday English. 여기 이 책에서도 non-fiction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말할 때도 많이 쓰는 단어야. 잘 알아도 그런 걸 몇 개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specialized word. 같은 단어라 해도 여기 과학적인 영역에 들어와선 전혀 다른 뜻을 갖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뽑아주시고요. 그 마지막이 technical words예요. 아주 기술적인 단어들. 어떤 머신에 쓰이는 단어들이나 이런 그죠 과학 experiment 실험에 쓰이는 그런 어떤 실험 기구들 용기들 이런 것들만 따로 마지막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순서를 아시겠죠? 픽션은 non-fiction은 쉽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general words를 먼저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 과학의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specialized word 그 다음에 technical word reading 할 때도 이렇게 하고 reading이 충분히 이해돼야지 뭐가 나오겠어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vocabulary를 뽑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피킹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 한 걸 가지고 나와서 스피킹을 합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 vocabulary 실력을 이렇게 높이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when you speak things you do when you speak 우리가 말할 때 하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말을 할 때 첫 번째 뭘 해요? pronounce words, 단어를 발음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answer, question, 질문에 대답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우리가 이거를 해요. 뭘 해요? use intonation, 그죠?
이렇게 높낮이 막 intonation 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ask for clarification 하면은 명확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차 묻는 거. 그거 맞지? 확인하는 작업들. 이런 것도 하죠. 그죠? 그거 맞지? 다시 한번 make sure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섯 번째, take part in discussion. discussion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거, 스피킹이고요. 그다음에 change the content and style of speech 해서 스피치의 스타일을 갑자기 바꾼다거나, 그죠? 말을 할 때 아니면 내용을 갑자기 화제가 전환이 됐어요. 그럼 내용도 갑자기 전환이 돼요. 그럴 때 바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바로 내용들을 바꿀 줄 아는 부분이 when you speak, you need to do that. 말할 때 꼭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plan what you will say. 뭘 말할 건지 머릿속에 뭐 하고 있어요? 플랜을 막 짜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말할 때 하는 부분이고, 여덟 번째가 correct ourselves. 내 스스로 고치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아홉 번째, ask for and give information. 반드시 answer question만 하지 말고 asking, 물어보는 것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 persuade, 상대방을 설득할 때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 tell story, 이야기를 말을 해요. 그죠? 이야기를 쭉 할 때. 그 다음에 12, use accurate grammar and vocabulary, 정확한 grammar와 vocabulary를 사용해요. 우리가 말할 때. 그 다음에 13번째가 use tenses, 시제를 사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째가 take part in conversation.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peaking 하면 뭐예요? conversation. 근데 speaking 하면 conversation 하는 부분이 그냥 뭘로 색깔로 돼 있어요?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제는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굉장히 사실 잘해요. 근데 앞으로의 스피킹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바로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저희가 리딩에서 찾아낼 수 있는 스피킹입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게 어떤 디스커션을 할 때, 토론할 때, 그죠? 뭐가 있어야겠어요? 기본 바탕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서 가져올 거냐? 책에서 가져와요. 대부분 토론할 때 뭐 하세요? 책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꺼내죠.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걸 뭘 할 수 있어요? 플랜을 짤 수 있어요. 책에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자. tell story. 앞에 나와서 지금 읽은 내용을 retell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말로써 바꿔서 이야기를 해봐라 할 때 tell story 전에 바로 뭐가 돼야 되냐면 plan what you will say. 뭐라고 얘기할 건지 정리하는 부분. 이게 같이 연결이 되죠. 이것 또한 뭐에서 할 수 있는 스피킹이에요? reading에서 할 수 있는 스피킹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answer question, comprehension question을 통해서 많이 하고요.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뭐도 해야 된다? ask for information and give information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다 우리가 리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스피킹입니다. 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제가 글자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앞으로 뽑아내서 다른 뭐 컨버세이션 이런 거는 빼고 이런 걸 뽑아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겠죠. 다음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Reading and speaking go together. 이제 앞으로 reading과 speaking을 함께 하세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자꾸 스피킹은 왠지 스피킹 클래스에 보내야 될 것 같고, 그죠? 리딩은 집에서 책을 읽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reading and speaking go together 함께 하세요. 첫 번째, use intonation. 우리가 intonation을 말할 때 많이 쓰기 위해서, 그죠? 어떤 챕터북? CD를 갖고 있는 챕터북을 가지고 fluency를 높여보세요. 그죠? 그걸 따라해서 들어보고 그 fluency를 높일 때 반드시 뭐도 해보자? 끊어 읽기도 표시해봐서 그걸 그대로 연습해보자 해서 스피킹 할 때 그런 걸 많이 익힌 친구들이 굉장히 스피킹을 정확하게 잘 합니다. 딱딱 끊어서 말해요. 의미의 단위로.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해보자. 리딩과 스피킹을 해서 둘 다 얻을 수 있는 장점이어서 두 번째, answer question 나왔어요. 그죠? comprehension 하기 위해서 answer question 해보고 그 다음에 ask for and give information, comprehension 한 거를 또 question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use accurate grammar and vocabulary.
많이 할 수 있죠. 그죠? 책을 통해서 정확한 grammar와 vocabulary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아까 거는 뭐 많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5번 use tenses, language knowledge가 있어요. 그죠? tense를 쓴다는 거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tense를 쓸 때 특히 뭐예요? 어떤 tense가 가장 어렵나요? 미래를 어려워하나요? 조금 더 올라가면 미래까지는 그래도 한 2학년? 2학년이라면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완료가 나오죠. 그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스피킹을 통해서 상당히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뭘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리딩을 통해서, 챕터북을 통해서 과거를 배경으로, 과거를 시점으로 완료가 왔다 갔다 해요. 현재 완료로 갔다가 아니면 과거 완료로 갔다가 이런 거를 따로 뽑아서 가르칠 수 있고, 또한 수동태도 상당히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그죠? 수동태가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을 골라서 그 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결국 수동태라는 건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수동태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죠? 읽을 때도 그 수동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결국 말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또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 할 때 이런 걸 해보세요. 텐스 부분만 또 따로 떼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가 plan what you will say. 뭔가 말할 것을 tell story 전에, 그죠? tell story 전에 플랜을 짠다면 이게 바로 respond to a story. 스토리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스토리를 읽을 때 내가 이 스토리를 읽기 전에 what I know,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읽은 다음에 what I learned from this book.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게 뭔지, 이런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디스커션 할 때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러한 것인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점을 배웠습니다. 이 배운 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말할 때 이렇게 로지컬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어디에서 얻어요? 책에서 얻으십시오. 그냥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책을 통해서 tell story,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 읽은 책을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그죠? 플랜을 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하는 습관까지도 그렇게 고쳐져요. 말을 할 때 플랜을 짜서 어느 정도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줘야겠다라는 부분이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겠죠. 그죠? 1시간, 1시간 반 왔다 갔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고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해보고 왔다 갔다 고쳐주고 이런 게 많이 걸리는데, 그걸 계속해서 연습한 친구들 바로 이제 말할 거를, 그죠? 바로 한번 써보세요 하고 했을 때 바로 나와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 어느 날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토론합시다. 하면 토론이 안 돼요. 이런 리딩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지 아이들이 토론해요. 미국에서도 아이들의 토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바로 이거예요. 리딩과 스피치를 연결하는 연구 수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얻을 수 있는 거, 챕터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6번, 7번이 가장 강합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take part in discussion. 그래서 discussion 할 수 있어요. reading discussion 할 수 있는 거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고, 뭐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respond to a story. what I know. 내가 미리 알고 있던 건 이런 거였는데 이 책에서 what I learned. 내가 배운 게 이거야. 그래서 나의 생각이 고쳐졌다라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나의 생각이 더 명확해졌다라고 마지막에 conclusion,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많이 시키세요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reading과 speaking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리더스 안에서 우리가 숨어있는 스피킹을 이제는 하나씩 찾아볼 차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리더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vocabulary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부분 찾아볼 수 있어요? fluency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두 연습할 수 있어요? language knowledge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character talk,
situation이라는 거예요. 캐릭터들이 수없이 말들을 주고받아요. 굉장히 제가 오늘 여러 책들 많이 있어요. 뭐 매직 트리 하우스도 있고 뭐 주니비 존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딩과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책이 마빈 레드퍼스트입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캐릭터 턱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잘 돼 있냐면 우리가 나이가 듦에 따라 이제 그룹들이 있어요. 여기 5살부터 8살 그룹, 그 다음에 10살 그룹, 20살 그룹, 30살 그룹, 40살 그룹,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룹이 있어요. 근데 말하는 스타일이나 vocabulary, 어휘들이 다 똑같은가요? 틀려요. 우리가 진정 speaking, 내 또래 아이들이 어떤 말, 어떤 어휘를 쓰고 어떤 패턴으로 말하는지를 알려면 이런 챕터북 안에 캐릭터 턱을 보면 알아요. 여기서 상당히 아이들이 많은, 만약에 여기 있는 주인공들이 9살이다. 그럼 9살 중에서도 주인공이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캐릭터 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커버리면 이 턱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 나라 또는 이제 외국어로서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취약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할 줄 알지 조금 이런 뭐 20대에 쓸 수 있는 표현, 30대에 쓸 수 있는 표현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야기는 사실 통해요. 네네네 통하는데 뭔가 그런 걸 한마디 던졌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의가 거의 난리가 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외국인 친구들과 물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돼요. 근데 뭔가 지금 제 나이를 얘기하면 제가 30대에 많이 쓰는 표현 뭔가를 하나 딱 던졌을 때 그 파장이 굉장히 커요. 확 분위기가 달라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떠들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막 틀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도 지금 9살, 10살이라면 이걸 알고 넘어가면, 그죠? 훨씬 재밌어요. 요 9살, 10살 아이들이 과연 무슨 말들을 할까? 이 마빈 레드퍼스트에 가장 많이 담겨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말들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뭐에 따라서 더 나눠볼 수 있어요? situation에 따라서 상황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speaking, conversation들을 만나보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5번째, 뭐 아까 얘기했던 comprehension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plan what you say. 계속해서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reading discussion을 하십시오. 그러면 reading과 writing 함께 할 수 있고 리더스 안에 이렇게 많은 스피킹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뭐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델 턱에 들어가서는 vocabulary and character 턱을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fluency. 사실 여기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그죠? 선생님들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reading discussion 막 이렇게 스피킹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가시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시거든요.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떤 요소들을 뽑아내야 가장 논쟁할 수 있는 요소들일까라는 부분을 선생님들도 많이 준비하세요. 근데 부모님들은 집에서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다면 바로 첫 번째가 vocabulary,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fluency 연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haracter talk, situation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스피킹을 readers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comprehension, question들, 그죠? question에 답도 해보고 question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4가지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중에서 너무 사실 작아요. 죄송해요. 이거를 스캔을 했는데 이 샘플 페이지가 너무 워낙 작아가지고 그냥 느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더스 안에 숨어있는 스피킹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플루언시예요. 그래서 플루언시 이렇게 대강의 흐름을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쓰는 플루언시 연습하는 거거든요. 예. 제 것만 넘겼네요. 죄송해요. 예. Fluency Builder.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Fluency 중에서 Fluency를 하려면, 그죠? 먼저 무엇이 나와야 하냐면 vocabulary, 단어들이 나와요. 이렇게
굵은 글씨로 단어들이 쭉 뽑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 2, 3, 4, 5 쭉 다 넘어가면서 센텐스들이 있어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센텐스들이 어떻게 의미 단위로 쪼개지는지를 끊어 읽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폼을 그냥 기억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vocabulary를 뽑는 작업이에요. 그죠? vocabulary를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vocabulary가 나왔던 뭐예요? 바로 그 센텐스들을 함께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CD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그죠? 많이 듣게끔 하세요. 그 다음에 들으면서 끊어 읽기를 시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죠? 듣지 말고 그럼 본인이 읽으면서 끊어 읽기를 해봐라. 표시해봐라. 그럼 나와요. 어떤 의미 영역으로 끊어 읽어야 되는지 읽는 것도 그렇고 들리는 것도 그죠? 그렇게 들리고 이제 그럼 말할 때 나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얻으시는 거예요. 듣고 읽고 말하고 세 가지를 함께 통일해서 갖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가 상당히 이게 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분석적인 건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뭘 하나 기계를 갖다 놔도 그 부분 막 그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되게 뛰어나요.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건 굉장히 뛰어난데 이걸 전체로 이렇게 통일성 있게 보는 게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게 교육 방법에도 많이 드러나요. 하나씩 speaking이면 speaking, reading, writing이면 writing, grammar면 grammar 다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의 연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못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걸 알았으니까 그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런 fluency를 reading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죠? listening에도 이용하고 speaking에도 이용하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vocabulary를 뽑아주시고 그 나왔던 센텐스를 몇 개를 뽑아서 쉽게 사실 집에 컴퓨터 다 있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프린터가 없으면 그죠? PC방에 가서 프린팅하면 되니까 이렇게 담아서 메일로 이렇게 가져가서 열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집에서 폼을 간단하게 한번 챕터북을 샀는데 그냥 맨날 CD 들어봐라 하고 책 읽었니 하고 끝내지 말고 이런 폼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상당히 책을 많이 활용하는 법들이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가 fluency.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 센텐스 사이사이에 이렇게 끊어읽기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 핸드아웃에는 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잘 보이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fluency builder를 이용해 보세요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리더스 안에 숨어있는 스피킹 중에 뭐예요? character talk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draw a picture of the two main character. 여기에 main character 2명 또는 3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좀 어린 학생들이라면 그럼 draw a speech bubble over each character. 이렇게 가장 재밌고 그 다음에 쓰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버블로 스피치를 해서 fill in the speech bubble with words they might be saying to each other based on the events of the story. 한번 써보고요. 나중에는 그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무슨 말을 했을까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캐릭터 덕을 다 외울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재밌다라고 느낀 그런 센텐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그 안에 그 센텐스를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더니 바로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더라 하고 넣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그때 딱 10살, 11살에 아이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한마디 함으로써 많이 달라져요. 바로 굉장히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마빈 레드포스트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이 이제 fluency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vocabulary를 뽑아서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플루언시로 끊어 읽기 연습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해보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빈 레드포스트를 들어가면서 직접 어떻게 어떤 걸 우리가 스피킹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무 책이나 골라서 스피킹한다. 재미없는 책인데 골라서 이거 가지고 스피킹 해보자.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제가 빨간 박스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kidnapped at birth. 마빈 레드포스트고요. 그 다음에 빨간 박스 제목이 마빈 레드포스트 No. 1 첫 번째 책이에요. 그리고 제목이 뭐예요? kidnapped at birth. 태어날 때 출생하자마자 어떻게 됐대요? 유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한 번씩 다 생각해 봄직하지 않을까. 저희 때는 되게 많이 그랬잖아요. 맨날 주워 왔다 그래가지고 진짜 한 번씩 다 생각해봤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렇지 않겠지만 뭐 요즘 그런 말씀 하세요. 아직도? 너 주워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냥 아무 책이나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딱히 흥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근데 이 밑에 빨간 박스처럼 high interest topic, 굉장히 interesting한 책, 그런 주제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get great imagination. 아주 상상력이 막 폭발을 하죠. 그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reading과 speaking을 함께 하기 위해선 이런 책을 골라주셔야 아이들이 상상력이 폭발이 되는데 그게 주제가 굉장히 그죠? 재밌는 주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책,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요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로는 요즘에 뭐 되게 책들이 많잖아요, 워낙. 그래가지고 뭐 미스터리 사건 파일 같은 거 책들도 있고 하는데 두 번째 요소로 봐야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딱 어떻게 해야 돼요? vocabulary나 character 턱이 상당히 아이들하고 친근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베스트가 바로 마빈 레드포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 매직 트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하고 친근감이 있는데 거기는 주제가 어떤 거예요? 시간 여행이면서도 어떤 역사적인 게 들어가요. 그래서 친근감을 주면서도 좀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 해서 그걸 스피킹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예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제, 그런 책을 골라서, 재밌는 주제를 골라서 리딩과 스피킹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로 가봤더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바로 뭐겠어요? 그러면 important words, kidnapped, 그죠? Is just a normal kid or is he? 해서 진짜 이 아이가 normal kid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안 쓰죠. 그죠? 아이들이 normal kid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I'm just a normal kid. 나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책을 통해서 그런 어휘를 친숙하게 쓰게끔 해주세요라는 부분이에요. kidnap 내는 것도 쓰게끔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상당히 그죠,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책을 골라서 정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소재, 그런 주제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normal kid라는 부분도 vocabulary를 써서 말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을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지나갔네요. 그래서 책을 봤을 때 챕터 북 하면은 상당히 얇지가 사실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의욕이 넘치다 보면 reading and speaking 같이 하자. 그래. 그러면은 every single chapter를 다 거기 있는 vocabulary 다 연습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character talk 다 해야 돼. 이거 끝나기 전엔 다음 책으로 못 넘어가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넉다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쭉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보면 이 이야기의 흐름이 나와요. 그 중에서 네가 가장 이제 읽었겠죠, 그죠? 가장 재밌는 부분이 어디였어? 라는 부분이야. 가장 흥미진진했던 이벤트가 있는 목차를 찾아보자.
라는 거죠. 그 중에서 뽑아서 vocabulary, 그 중에서 뽑아서 character talk, 그 중에서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table of content를 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게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한 10살이라면 이 책을 만났을 때 이런 걸 좀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royal blood예요. 우리가 블러드에 대한 혈통에 대한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되게 만나볼 수 없는 주제예요. 로열 블러드.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겠다. 되게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거다라서 이제 이런 부분을 빨간 줄을 쳤어요. 그리고 침과 동시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vocabulary도 알아야 되고요. 이 vocabulary를 character talk을 통해서 comprehension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해줘야 돼? 마지막에는 speak out. 말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열 블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빨간 줄을 걷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ou can do anything.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죠?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면 you can do anything.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you can do everything or anything. 그죠?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빨간 줄을 쫙 해서 내가 과연 왕이라면 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you can do anything 해서 빨간 줄을 쳐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Marvin Redpost is dead 라는 부분이에요. 되게 흥미롭죠. 그죠? 이런 부분 아이들이 사실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집에서는 안 쓰죠. 밖에서는 많이 써요. 학교에서 무지개 많이 써요. 그죠? 이 무지개가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무지하게 재밌어요. 선생님. 이런 말을 하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배운 말이거든요. 정말 많이 써요.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거를 한번 골라봤어요. 그죠? 여기는 협박하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빈 레드포스는 이제 죽었다. 새로 태어난 거 다른 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빨간 줄을 걷고요. 그 다음에 7번째 They are all exactly like you. 이런 표현 아이들이 쓰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이 방에 100명이 모여 있어요. They all exactly like you. exactly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써요. exactly like you, exactly 라는 말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못 써요. 그러니까 요 줄은 exactly라는 걸 얼마만큼 외국에서 많이 쓰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빨간 줄을 그은 거예요. 우리도 함께 그냥 보통 이런 말을 한번 써보자 라는 부분에서 They are all exactly like you 라는 부분을 빨간 줄을 쳐봤어요. 그 다음에 blood test. 굉장히 interesting하죠. 그죠? 혈액형 검사, 혈액 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간 줄을 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가 one in a million. 그죠? 1 million의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확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0 하면은 100분의 1. 1,000 하면 1000분의 1라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말할 때 분수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다음에 퍼센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도 있다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구나 해서 이걸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또 빨간 줄을 쳐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통해서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스피킹을 이제 리딩과 스피킹을 함께 해보자 할 때 가장 재미있던 부분 네가 쓰고 싶은 단어 그리고 네가 쓰고 싶은 센텐스가 있다면 여기서 빨간 줄이나 아니면 다른 하이라이터로 표시를 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가서 진짜 이 아이들이 어떤 말을 썼는지 vocabulary와 뭘 따오자 character talk을 따오자 라는 부분이에요. 빨갛게 이렇게 줄이 거져 있거나 아니면 노랗게 줄이 거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뽑아야 될 게 vocabulary예요. 그죠? 아까 vocabulary 이거는 픽션이에요? non-fiction이에요? 픽션이죠. 그럼 vocabulary 어떻게 뽑으셔야 돼요? 첫 번째, important words. 그 두 번째, useful words. 유용한 단어들. 세 번째, difficult words.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뽑아주세요. 첫 번째는 이 책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 두 번째, 유용한 단어. 근데 이 책에서 나왔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도 익혀보자. 그래서 세 가지로 뽑아요. 그래서 첫 번째, left-handed. 굉장히 useful 해요. useful 하면서도 여기서
그게 아주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좀 useful한 단어. 너 왼손잡이야 라는 부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들. 그죠? 이거 아이들이 쓰기에 좀 상당히 만나보지 않은 단어예요. 항상 코र्스북을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넌픽션 책을 통해서 뭐 그래머 책을 통해서 만나볼 수 없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왔을 때 left-handed 그러면은 오른손잡이는 right-handed 그죠? 그거를 꼭 useful words 체크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possible, impossible.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특히 이거 잘 못 써요. possible, impossible. 그러면 쓰면 굉장히 이런 단어를 하나씩 쓰기 시작할 때부터 자신감이 배가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막 스피킹을 막 어려운 단어를 써서 배운 걸 바로 써서 바로 스피킹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클래스룸에 있어요. 챌린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내 아이를 그런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impossible로 써요. possible, impossible. 유용한 단어죠.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때 10살을 넘어가면 possible, impossible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 backwards. 그죠? 좀 difficult words, backwards. 좀 어려워요. 근데 알아두면 굉장히 필요하고 lower blood라는 부분을 어디에서 쉽게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스토리에 꼭 필요한 단어예요. 바로 뭐예요? important words가 되는 거죠. important word. 중요한 단어예요. 왕이냐, 왕이 아니냐를 이야기할 때 loyal blood냐, 아니냐. 그래서 blood test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twice 같은 경우에는 useful words.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계속 10살 이상 되는 챕터북에서는 이 twice, two times라고 두 배, two times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twice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다른 책에서. 그래서 twice를 useful words로 이제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catch up with. 굉장히 많이 써요. 유용한 단어로. 그래서 얼마나 클래스룸에서 많이 쓰냐면 제가 어학원에 이제 근무했을 때 정말 많이 쓰세요. 외국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뭐 따라잡는다라는 말 있죠. 우리도 따라잡는다는 말 많이 쓰죠. 그 사람들도 그런 편안한 말로써 새로 들어온 비기너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요. To catch up with other children or other students, she has to do this one. 다른 아이들을 비기너니까 따라잡기 위해선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catch up with 따라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useful words로 또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라면 이제 점점 학년이 높아갈수록 뭘 많이 쓰게 돼요? report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그 단어도 넣어놨어요. useful words로. 그래서 이렇게 이 이야기 속에 꼭 필요한 important words도 있고요. 그죠? useful words도 있고요. 어려운 단어도 있어요. backwards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러면은 이 거꾸로의 반대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연결해서 어려운 단어 difficult words에서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force and back, 앞 뒤로 force and back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하기 위해서 vocabulary를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이렇게 뽑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vocabulary들이 이렇게 빨간 줄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왼쪽에 페이지에. 그래서 그냥 단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어로도 표시됨과 동시에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거는 바로 뭐겠어요? character talk을 하기 위해서 이 센텐스 전체를 뭐예요? 우리가 따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센텐스를 따올 때 첫 번째는 이제 vocabulary를 빼오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character talk을 빼올 때 첫 번째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situation.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in the classroom. 클래스룸 안에서 누가 얘기하냐는 거죠. teacher and students talking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룸에서 선생님과 아이가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는 거죠. 또 talk about the handwriting. 이 마빈의 핸드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주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리고 장소, 상황, 주제가 딱 일치해요. 10살. 맨날 선생님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좀 깨끗하게 써라 이거죠. 그리고 빨리 쓰지 말고 천천히 쓰면 글씨가 좀 더 예뻐지잖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아이들 상황, 생활을 그대로 따오자는 거야. 그래서 밑에 이제 버블들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student 하고 이야기를 해요. It's because I'm left-handed. 이렇게 왜 이렇게 엉망이냐 선생님이 얘기했겠죠. 아, 너 또 빨리 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t's because I'm left-handed. 배워두면 굉장히 useful, 유용한 캐릭터 톡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쓰는 표현 하나 골라봤어요. It isn't a race. 진짜 많이 쓰거든요. 맨날 아이들이 딱 뭐 이렇게 라이팅 해보자 하고 하면은 막 쓰기 시작해요. 레이스처럼. 그러면 그 클래스룸 안에서 선생님들이 It isn't a race. 이건 레이스가 아니라고. Slow down. 천천히 해. 이거 봐. Your handwriting is horrible. 네 핸드라이팅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 그대로가 이 페이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노란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It's because I'm left-handed 얘기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계속 이제 마빈이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It's impossible to write neatly when you are left-handed. Everything is backwards. Everything is backward. 모든 게 다 거꾸로예요. 쉽게 굉장히 말할 수 있는. Everything is backward. 여기서 모든 게 다 거꾸로예요. 아니면은 막 거꾸로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Upside down. It is upside down. 위아래가 바뀌었잖아. 이런 표현. It is upside down. 우리는 그건 좀 쉽게 배웠죠. 그죠? 근데 backward라는 말은 쉽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backward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쉬운 거 먼저 이야기를. 네가 위아래가 바뀌었어야 할 때 뭐해? It is upside down 얘기하잖아. 근데 거꾸로 됐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거꾸로 됐을 땐 everything is backward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안에 바깥에가 바뀌었어요. 뭐 이런 표현도 같이 할 수 있겠죠. inside out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걸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죠. write neatly. 좀 깔끔하게, 좀 예쁘게 좀 써라.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마빈은 뭐라고요? It is impossible to write neatly when you're left-handed. 왼손잡이는요. 이렇게 쓰기 힘들다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죠. You'd write neater if you slow down. 제일 많이 쓰는 편이에요. Slow down. 천천히 하면 예쁘게 쓸 수 있어. 깔끔하게 쓸 수 있어. 라는 얘기죠. 그죠? 집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캐릭터 톡으로 따오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left-handed, impossible. 과연 impossible, 그냥 impossible 하나의 단어를 따왔을 때 그리고 그 impossible이 쓰여져 있는 센텐스를 함께 따왔을 때 다른 거죠. 그죠? 그냥 impossible, 이런 단어가 그냥 이미 not이란 뜻이야. possible, 반대는 possible이어서 그렇게만 외우고 땡 끝나는 아이랑 이렇게 캐릭터 톡을 함께 따와서 그 impossible에 쓰여진 센텐스를 같이 연습한 아이들은 틀려요. 매일 impossible 외우고 쓰고 해도 결국에는 impossible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센텐스가 함께 따라와야지 impossible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센텐스를 따올 때 캐릭터 톡 위주로 따오세요. 그 캐릭터 톡을 가지고 그 전에 뭘 해요? 또 fluency 연습도 하세요. 어디서 끊어서 읽는지.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twice라는 것도 어디서 써야하는지 그리고 to catch up with 여기죠. 그래서 얘기하면 he had to write twice as fast this time just to catch up with everyone else.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2배로 빨리 써야 했다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catch up with 쉽게 쓸 수 있는 표현들 꼭 따와서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상황별로 가는 거예요. vocabulary 마찬가지로 kidnapper 따왔어요. 그 다음에 character talk 그걸 위주로 또 본다면 첫 번째 situation 반드시 봐야 돼. 어떤 상황이냐. In the friend's room 친구의 집에서 방에서
friends talking. 친구들끼리 이야기해요. 선생님과 아이와 이야기할 때, 그죠?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완전히 달라져요. 선생님 앞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이야기해요? polite 하죠. 그리고 선생님도 뭐 could, would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주세요. 그 보이죠? 센텐스에. 근데 여기서 딱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대부분 굉장히 짧은 단어들, one word로 된 것도 많아요. so, 그래서 그런 말 많이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say what? 많이 써요, 정말. say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말이죠. 저도 친구들하고도 이런 말 많이 쓰는데 say what? so?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이렇게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wait a second.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딱 이렇게 아이들끼리.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의 터킹인데 우리가 주제를 한번 살펴본다면 주제가 바로 뭐예요? Talk about the lost prince. 잃어버린, 그 다음에 사라진 프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프린스가 어떻게 유괴가 됐을까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노란 줄 쭉 wait a second said Nick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kidnap 된다는 상황을 쭉 얘기할 때 if your parents are the king and queen of Shampoo, then how did you end up in the hospital here? 그럼 어떻게 너의 부모가 샴푼 왕이고 왕비라면 너 어떻게 여기 하스피털의 일반 병원에 있을 수 있겠어? 아이들끼리 그죠? 막 이야기가 오고 가요. 그래서 simple 간단하지 이런 말 진짜 많이 써요. simple. 근데 그 말이 우리는 안 나와요. 아이들끼리. 그래서 간단하게 simple 간단하지 사실 저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simple 이런 단어들 쓰고요. 그래서 밑에 좀 보면 the kidnapper had to hide a baby somewhere. Well, what better place to hide a baby than with a bunch of other babies in a hospital? 아기를 숨기기에 어디가 제일 최고의 장소? 바로 병원이지. 어디에다 숨기겠어.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로지컬하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아, 우리가 키드냅이라면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키드냅 했는지 요 페이지에서 한번 우리도 같이 이 캐릭터 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주제를 끌어내오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끝까지 얘기 안 해줘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뭘 끌어낼 수 있어요? Great imagination. 다양한 어떤 상상력이 막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키드내퍼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자기만의 로직이 나와요.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턱을 고를 때 시츄에이션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누구와 누가 얘기하고 있냐와 더불어 주제도 중요하다. 이렇게 재밌는 주제를 뽑아주세요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talk about your family. 하나 덧붙였어요. Talk about your family. 왜냐면 이 마빈 레드포스트가 왜 자기가 그 유괴된 왕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패밀리 안에서 자기만 I have blue eyes and red hair 라고 얘기해요. So only one in my family I have blue eyes and red hair. 우리 패밀리 안에서 나만 다른 머리 색깔과 눈 색깔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버블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흘러가지 말고 만약에 talk about your family, 너의 패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죠? 우리 가족은 무슨 눈 색깔에 무슨 머리 스타일이고 뭐 우리 엄마랑 나랑 어떻게 닮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겉모습을 갖고 다양한 주제를 찾아내서 talk about your family, 너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라고 만약에 여기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챕터북을 쓰실 수 있으세요. 다음은 또 다른 상황을 했어요. Situation. In the friends room, friends talking 마찬가지예요. 근데 talk about the lost prince. 프린스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계속 안 넘어가고 있었네. 프린스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노란 줄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 bet you that's it. 나 확신해. 그거야 바로. That's it. 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정말 간단하고 바로 그거야 라는 표현 쓸 수 있는데 아이들이 못 써요. 이렇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꼭 이렇게 빨간 줄, 노란 줄 아니면 캐릭터 턱을 통해서 너가 가장 재밌게 쓸 수 있는 말들을 뽑아보세요. 를 통해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를 방에다 붙인다든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너도 클래스룸에서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면 클래스룸에서 이런 걸 써보도록 해보고 그냥 집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써보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전화를 걸어요. 직접 블러드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마빈이 이제 왕이 이 워싱턴 DC에 자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와서 TV에 나와서 얘기해요. 만약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마빈하고 정말 red eyes, red hair and blue eyes. 자기랑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이 TV에 나와서 나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으니 어디로 와가지고 블러드 테스트를 받으세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십시오라고 TV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친구가 줬어요. 전화해봐.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얘기해요. situation 뭐냐면은 이제 phone talking. 그죠? 그리고 그 phone talking이 누구랑 이제 주위에 친구들도 있지만 전화를 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don't you want to call him? 너 전화 안 하고 싶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sure I do. 많이 쓰죠. 나 진짜 하고 싶지. 당연하지. 이런 얘기예요. Well, do it. 그럼 해. 그랬더니 I will. 할 거야.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Don't rush me. 제발 좀 몰아붙이지 마. 아니면 밀어붙이지 마. 좀 너무 체근하지 마. 라는 말이에요. Don't rush me. 할 거라고. 이러는 거에서 What are you going to say?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Marvin took a deep breath, then dialed the phone. 다이얼을 돌려요. 띵띵띵 해가지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Are you going to call him that? 그러면은 그 왕을 그냥 아빠라고 바로 불러버릴 거야? 라고 아이들끼리 막 얘기하는 게 나오죠. 정말 재밌죠. 근데 A woman answered the phone. 어떤 여자가 받았어요. How may I direct your call, please? 그죠? 어떻게 연결해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 이제 왕이 묵고 있는 데가 어디기 때문에 호텔이겠죠. 그죠? 호텔이기 때문에 How may I direct your call, please? 어떻게 연결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나와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폰에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얘기해요? I would like to speak to His Royal Highness, the King of Shampoo.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 I would like to speak to 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왕을 부를 때 가장 극존칭이라고 하죠. 그죠? Highness라는 말을 써요. 왕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이런 샴푸의 왕과 지금 통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to his royal highness 하는 부분. 재밌죠. 그죠? 왕을 부를 때 이렇게도 부르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 phone talking.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연결되지 않고 누군가, 그죠? operator이 중간에 연결해 줄 때 How may I direct your call? 어떻게 연결해 드릴까요? 그랬을 때 갑자기 하고 전화 끊어버리지 말고, 그죠? I would like to speak to 저 누구누구랑 통화하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호텔이라면 room number를 대면 되고요. 그럼 바로 되는 거야. 이렇게 phone talking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의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family talking이에요. family talking. 집에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는, 사실 여기는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이전에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오기 전에 숙제 빨리 끝내고 뭐 해놓고 우리 집에서 일어난 상황 그대로가 학교에서 갔다 오자마자 엄마가 막 쏟아붓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너 어디 있었어? 친구 집에 있었다고. 근데 왜 전화 안 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쫙 나와요, 이 앞에. 근데 이제 여기선 좀 내용상 이제 패밀리 토킹인데 이제 가겠다고, 그 블러드 테스트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부모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Well, it all sounds very logical. 굉장히 논리적이네.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서 So, what do you plan to do about this? 그래서 너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를 아이들이 쉽게 Chapter Book, Character Talking에서 또 상황은 Family Talking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챕터북이니까 리딩 앤 스피킹 같이 할 수 있다니까 아무거나 막 캐릭터 턱을 따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츄에이션을 고르시고요. 그죠? 그 안에서 장소는 어딘지 누구와 누가 얘기하는지 좀 다양하게 꼽아서 그런 걸 아이들한테 연습할 수 있는 롤플레이도 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되도록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해서 내 나이, 내 또래의 아이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님과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얘기할 때 다양한 패턴의 스피킹을 어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요? 바로 리더스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아무 리더스는 안 되고 이렇게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걸 다루는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tell story,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 이제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은 마빈 레드포스트 첫 번째 권 Kidnapped at Birth, 그 출생 때 유괴됐어요. 이 1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보자 할 때 플랜을 짜는 방법이에요. Plan what you will say.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Beginning, middle, end.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을 어디, 뭐와 함께 짜면 되냐면 아까 나왔던 Table of Contents 기억하시죠? 그죠? 그거를 서론 부분은 어디, 미들 부분은 어디, 그다음에 엔드 부분은 어딘지 그렇게 플랜을 짜서 놓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하나의 스토리를 그대로 리테일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머릿속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옆에다 두고 어느 부분을 서론에 얘기할 것이며 본론은 얘기할 것이며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이거를 나눠서 플랜을 짜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게 comprehension question의 answer, 답도 해보고 뭐도 해본다? question도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야. cause and effect. 왜 그렇게 됐는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question을 만들어 보는 걸로 cause and effect를 사용해 보세요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tory map을 이렇게 first, next, then and finally 이렇게 연습하는 부분을 많이 시켜주셔야지 아이들이 나와서 reading discussion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여서 뭔가 순차적으로 얘기할 때 sequence를 얘기할 때 이런 단어들을 signal words라고 해요. 그죠? 숫자를 얘기하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단어들 first, next, then and finally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차적으로 할 때. 그래서 이걸 연습한 아이들이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vocabulary 했던 거 있죠. 그죠? 그래서 vocabulary를 할 때 이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vocabulary를 익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mportant words, 그 다음에 useful words, difficult words가 있는데 그냥 useful words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그죠?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은 important words하고 그다음에 difficult words,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우리가 생활에 써보자라는 의미에서 kidnap 썼어요. 그죠? 이 단어가 words that mean the same, 같은 동의어는 뭐가 있고 그다음에 opposite words는 뭐가 있고 그다음에 draw a picture, kidnap 되는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누군가 아기를 들고 도망가는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 다음에 definition,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개념을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네가 풀어서 써봐요. kidnap이라는 거를 네가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뭐 해요? Use the word in a sentence. 그 단어를 써서 센텐스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 돼야지 important words하고 difficult words를 완전히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reading과 speaking에 함께 할 수 있는 vocabulary work을 계속 꾸준히 연습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는 게 숫자가 아니라, 그죠? 진짜 단어를 외우고 배운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를 이제 방법을 바꿔주셔야 돼요. 100개 외우고 500개 외우고 1000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쓸 줄 알아야지 진짜 그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당연히 들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고 필요한 자료들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lwbooks.co.kr은 저희 언어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teacherplus.co.kr은 저희 모회사의 선생님들을 위한 사이트예요. 여기 가시면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게 많은 자료들을 막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놨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미국 사이트로는 www.abcteach.com도 있어요. 여길 들어가서도 많은 자료 구하시고요. 그다음에 랜덤 하우스에 들어가셔도 kids, books, step, teachers 해서 여러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탄 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연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